안녕하세요. 노땅 엔지니어입니다. 후중인대 고라를 7년 동안 앓으면서 환우도 CT, MRI 영상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서 방사선을 이용해서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합니다. 방사선의 위험이 있어서 자주 촬영 시에는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하고요. 뼈를 촬영하는데 적합하여 후중인대고라 진단에 최적입니다. CT는 MRI에 비해 검사비가 저렴하고요. 촬영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있어서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MRI는 자기공명 영상장치입니다. 자기장을 이용해서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합니다.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촬영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몸에 금속성 물질이 삽입되어 있으면 촬영이 불가합니다. 심장 제세동기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가 필요합니다. 유압술에 사용하는 티타늄 금속은 자성이 없어서 MRI를 촬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MRI는 신경이 눌렸는지 검사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검사비는 상당히 비싼 편이며 건강보험 적용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촬영 시간은 30분에서 6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통이 작기 때문에 폐쇄공포증이 있는 경우 수면으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CT와 MRI 촬영 결과물입니다. CT와 MRI 결과물은 보통 CD로 저장해서 환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편의성을 위해서 USB 메모리로도 저장해서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CD는 모든 병원에서 등록 가능한데 USB 메모리는 일부 병원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요즘 사라지는 CD를 사용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CD는 위변조가 힘듭니다. 그리고 USB 메모리는 바이러스와 같은 보안에 취약해서 USB로 등록이 안 되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잘못해서 삭제할 위험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CD를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보기 위해선 이 그림과 같은 CD롬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최근 컴퓨터들은 이 CD롬이 없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USB로 연결되는 타입의 CD롬을 많이 구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이버나 쿠팡에서 USB CD롬이라고 검색을 하면 저렴한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CT는 고라의 모양이나 크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 고라 진단에 최적입니다. 추적 관찰 환자는 주기적 진료 및 CT 촬영을 통해서 고라의 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CT는 방사선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임의로 자주 촬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MRI 촬영 후에 후중인대 고라를 진단받아가지고 타 병원 진료 예정이라면 CT를 추가 촬영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후중인대 고라 환우가 추적 관찰 중에 척수증, 저림과 시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MRI를 촬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라는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MRI를 자주 촬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동네 병원에서 엑스레이로 후중인대 고라를 진단받고 2차 병원이나 대학병원 진료 시에는 미리 CT하고 MRI를 촬영해서 진료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CT만 촬영해서 후중인대 고라를 진단받았다면 처음에는 MRI를 추가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MRI는 건강검진센터나 나래재단에서 저렴하게 촬영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MRI를 촬영해서 CD를 받은 후에 집으로 가져와서 열어보면 T1, T2 영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1 영상은 T2 영상보다 신호 강도가 높아서 해부학적 구조물을 좀 더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T2 영상은 물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후종인대 고라에 있어서 신경을 압박할 때는 T2 영상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왼쪽 그림은 T1 강조 영상이고 오른쪽 그림이 T2 강조 영상인데 이렇게 뇌척 수액 및 신경이 압박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MRI는 대표적으로 1.5T와 3.0T가 있습니다. T는 테슬라로서 자기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1.5T보다는 3.0T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0T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3.0T가 또한 촬영 시간이 1.5T보다는 비교적 짧습니다. 3T라고 해도 구형 장비의 경우에는 1.5T와 화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최신 MRI 3.0T인지 확인하고 촬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왼쪽 화면은 1.5T MRI 영상이고 오른쪽 그림이 3.0T MRI 영상으로서 해상도가 훨씬 선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T MRI는 인체의 세 방면으로 단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단면으로는 인체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인체의 옆면을 시상면이라고도 하고 세로면이라고도 합니다. 세로면은 척추의 전체를 보는데 유리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단면 중에 하나입니다. CT, MRI 등에서 TSC 언더바 SH나 SAG가 있으면 세지털로서 시상면을 뜻합니다. CT, MRI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방향이 단면도를 수평면이라고 합니다. 이 수평면은 척추관의 크기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단면도입니다. 이 단면도는 휭축 트랜버스라고도 표현해 가지고 MRI나 CT에 TRA가 들어가 있으면 수평면을 뜻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축면이라고 해서 엑시얼의 약자인 AXL로도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CT, MRI에서 한 개의 단면도를 통해서는 인체의 어느 위치를 촬영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두 개의 단면도를 통해서 인체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은 상당히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런 선들이 참조선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되기 때문에 뒤의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CT, MRI 참조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CT, MRI는 시상면과 수평면 두 개의 단면을 동시에 가장 많이 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은 시상면이고요. 오른쪽은 수평면입니다. 요 위 그림에서 시상면의 참조선 빨간색 선은 지금 경추 3번과 4번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이 단면이 경추 3번과 4번 사이의 단면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 횡단면에 대해서 이렇게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은 지금 척추관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이 세로면이 척추관의 중앙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CT나 MRI를 보기 전에 우리 몸의 척추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척추는 머리에서 꼬리뼈까지 33개의 척추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추에는 7개의 뼈가, 흉추에는 12개, 요추에는 5개의 척추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흉추는 갈비뼈와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CT나 MRI 촬영은 척추 전체를 촬영해 주지 않습니다. 경추 따로, 흉추 따로, 요추와 같이 3번을 촬영해야 전체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MRI나 CT 자료에 보면은 경추라고 표현이 안 돼 있고 경추는 C스파인, 흉추는 T스파인, 요추는 L스파인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요 영문자 CTL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척추의 중앙에 있는 관이 척추관으로서 척수를 보호합니다. CT, MRI 횡단면에서 척추관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척추경은 척추관에 있는 척수에서 신경근으로 분리되어 팔과 다리로 나가는 요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척수는 경막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고 그 안에는 뇌척수액과 신경이 있습니다. 이 척수가 눌려서 저림, 시림, 보행장애 등이 증상이 나타나면 이를 척수증이라고 합니다. 후중인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황색인대는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전중인대는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후중인대는 척추관이 척수 안쪽에 숨겨져 있어 고라 제거가 힘들고 설사 제거 수술을 하더라도 위험한 수술이 됩니다. 디컴은 미국 방사선의학회와 미국 전기공업회에서 의료 영상 장비 표준화를 위해서 1983년대에 발족한 의원회입니다. 의료기기의 디지털 영상과 통신을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의료용 장비는 디컴 표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디컴 뷰어 프로그램만 있으면 디컴 표준을 따르는 모든 엑스레이, CT, MRI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디컴 뷰어가 있으며 무료 버전도 있으나 대부분은 상업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컴 모달리티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뒤에 디컴 뷰어를 사용하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CR과 DX는 엑스레이 영상이고 CT는 CT 영상, MR은 MRI 영상이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레디언트 디컴 뷰어는 상업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대부분 병원의 CT, MRI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사용법이 다른 디컴 뷰어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한 달간 무료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라이센스가 한 달에서 5년까지 다양한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 같은 경우에 5유로로 그리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 달 라이센스를 필요할 때마다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레디언트 디컴 뷰어의 다운로드 및 설치와 사용법은 이어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레디언트 디컴 뷰어는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이버 창을 하나 띄워서 레디언트 디컴 뷰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레디언트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운로드가 잘 안되면은 이렇게 밑에서 수동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레디언트 디컴 뷰어가 2년 전까지만 해도 프리 버전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2024년도 버전부터는 1개월 기간락과 5분 실행락이 동시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프리 버전으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되는데 상용 소프트웨어를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다른 디컴 뷰어를 검토해 봤는데 레디언트 디컴 뷰어만큼 사용자 편의성이 좋은 프로그램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5유로에 한 달 라이센스를 판매하고 있어 약 8,000원에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이 정도면 크게 부담이 되는 가격이 아니기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도 필요할 때마다 한 달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레디언트 홈페이지에서 한 달을 선택한 후에 바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바이 버튼 누르시고 나면 카드 번호하고 이메일을 입력하면 구입이 완료 후에 이메일로 시리얼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탐색기를 여신 다음에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면 레디언트 셋업.exe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비교적 쉽게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화면에 안 보이시겠지만 보안 경고가 뜨는데 여기서 얘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셋업 창이 뜨고요.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액셉트 하시고 넥스트 언체크 하시고 피니시라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기면 설치가 끝난 것입니다. 맨 처음 실행하면은 이렇게 라이센스 액티베이션 화면이 뜨는데, 만약에 구입을 하셨으면은 이렇게 시리얼 번호가 이메일로 오거든요. 여기에 시리얼 번호를 넣으면 되고, 지금은 일단 트라이얼 라이센스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넥스트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트라이얼 버전에 대한 그 유저 라이센스 아이디가 나오고요. 여기서 피니시 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레디언트 디컨비어를 이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트라이얼 버전은 이 창이 뜨고요. 15초간 대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시리얼 번호를 라이센스를 구입하셨으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고 넥스트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창이 뜨지 않고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15초가 지나면 넥스트 버튼이 활성화되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요 CD-ROM 아이콘은 컴퓨터에 CD-ROM이 있으면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고요. 컴퓨터에 만약에 CD-ROM이 없으면 이 아이콘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CD-ROM에 있는 MRI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어오면은 요 중간에 이렇게 화면을 가리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트라이얼 버전이 28일 남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섹션은 5분 뒤에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5분이 기준은 금방처럼 CD-ROM에서 가져왔을 때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은 아닙니다. 레디언트 디컨비어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아카이브, 디컨 폴더, CD-ROM을 먼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레디언트 디컨비어는 우리의 MRI나 CT 영상 데이터를 세 가지 방법으로 읽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카이브의 영어 단어 뜻은 기록 보관소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의 명함이 있다면 명함은 이름과 회사와 회사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명함에 있는 회사 주소를 통해서 우리는 그 회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회사가 이전을 하고 명함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회사의 주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카이브는 MRI나 CT 원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데이터가 있는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본 데이터가 삭제되었거나 이동이 되면 아카이브에 있는 정보로 MRI나 CT 영상을 보고 싶어도 주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볼 수 없게 됩니다. 아카이브는 영상기록 보관소의 MRI나 CT 영상 주소를 통해서 원본을 찾은 후에 원본 영상을 읽어오는 것이고, 디콘 폴더는 내 컴퓨터의 SSD나 기타 저장장치의 MRI나 CT 원본 폴더를 선택해서 원본 영상을 읽어옵니다. 그리고 CD-ROM은 병원에서 받은 CD의 MRI나 CT 원본 영상을 읽어옵니다. MRI나 CT를 한 번 촬영한 경우 저장소 만들기가 필요 없고 CD에서 직접 읽으면 됩니다. 여러 번 촬영한 경우 저장소를 만들고 아카이브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소를 만드는 것은 SSD나 기타 저장 장치에 여러 개의 CD를 하나로 모아놓는 것입니다. 저는 USB 메모리를 구입해서 모든 영상을 하나로 모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USB 메모리를 연결하면 탐색기에 하나의 드라이브로 잡히는데 저는 J 드라이브로 연결되었고 드라이브명은 각자 다 다릅니다. J 드라이브에 영상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4개의 병원에서 받은 CD를 구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4개의 병원에서 받은 CD 전체를 각 폴더에 복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디컴 데이터 저장소 만들기입니다. 두 개의 실행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CD 아이콘이 보이고 다른 한쪽에는 CD 아이콘이 보이지 않습니다. CD 아이콘이 보이는 것은 CD롬이 연결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CD롬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CD 아이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CD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CD롬을 연결한 상태에서 레디언트 디컴뷰어를 실행해야 CD 아이콘이 보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USB CD롬을 연결한 후에 레디언트 디컴뷰어를 실행합니다. CD롬에 CD를 넣은 후에 메뉴에 있는 CD 아이콘을 누르면 영상이 보입니다. 탐색기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컴퓨터의 저장 장치로부터 영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불러오기 창이 뜹니다. 전에 만들어 놓았던 J 드라이브의 영상 데이터 폴더를 선택한 후에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대로 읽어오면 화면에 영상이 보입니다. 왼쪽 썸네일에는 MRI나 CT와 같은 상당히 많은 영상이 있는 것이 보이고 썸네일에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 영상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므로 전체 영상을 불러오는 것보다는 뒤에서 설명하는 아카이브를 통해서 필요한 영상만 불러오는 방법이 좋습니다. 서랍장 모양의 아이콘이 아카이브에서 영상을 읽어오는 메뉴입니다. 아이콘을 누르면 로컬 아카이브 창이 뜹니다. 아카이브에서 영상을 읽어오기 위해선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생성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위해서 폴더 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저장소 만들기에서 만들었던 J 드라이브의 영상 데이터 폴더를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Add Links 버튼을 클릭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제대로 생성하면 영상 정보가 보입니다. 모달리티 항목은 CT 영상인지 MRI 영상인지를 알려줍니다. CR은 엑스레이 영상이고 CT는 CT 영상, 그리고 MR은 MRI 영상입니다. 영상 하나를 선택한 후에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면 레디언트 디컴뷰어의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로컬 아카이브 창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영상을 선택하면 다중으로 선택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 메뉴가 뜨고 오픈을 클릭하면 선택한 모든 영상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한 개의 영상을 선택한 후에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영상을 선택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에 오픈을 클릭하면 선택한 모든 영상이 보입니다. 전체 영상을 선택하기 위해선 키보드 컨트롤 키와 영문자 A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델리트 키를 누릅니다. 경고창이 뜨는데 예 버튼을 누르면 전체가 삭제되고 이는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삭제되는 것이고 실제 영상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레디언트 디컴뷰어에서 보는 CT MRI 영상은 일반 이미지나 사진 파일이 아닙니다. 디스크 모양의 아이콘이 이미지로 변환하는 메뉴입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익스포트 이미지 창이 뜹니다. 커런트 이미지는 화면에 보이는 영상 한 장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시리즈는 썸네일에 있는 세로면이나 횡단면에 있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 번에 저장합니다. 올 오픈드 시리즈는 열려져 있는 모든 이미지를 한 번에 저장합니다. 파일 포맷은 JPEG으로 합니다. JPEG으로 저장을 하면 핸드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포맷들은 전문적이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 저장할 폴더 선택창이 뜹니다. 저장할 폴더를 선택한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탐색기로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이미지를 핸드폰에 보내면 핸드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분할 메뉴입니다. 레디언트 디컨뷰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아이콘이 화면 분할 메뉴입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서브 메뉴가 나타납니다. 서브 메뉴는 바둑판과 같이 직관적으로 화면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로로 2분할을 하겠습니다. 2분할 화면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왼쪽 화면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T2 세로면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화면을 선택한 다음에 T2 횡단면을 선택합니다. 횡단면 선택을 하면 왼쪽 화면에 없었던 빨간 선이 나타납니다. 빨간 선이 참조선으로서 오른쪽 화면 횡단면이 왼쪽 세로면에서 참조선 위치의 횡단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화면을 클릭하면 빨간 선이 오른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세로면은 오른쪽 횡단면 참조선 위치의 세로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횡단면에서 여기가 척수입니다. 척수 중앙이 세로면을 보기 위해 마우스 휠을 참조선이 중앙에 올 때까지 돌립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참조선이 척수의 중앙에 위치하면 왼쪽 화면은 척수 중앙의 세로면입니다. 오른쪽 화면을 선택한 후 마우스 휠을 돌립니다. 경추 3번과 4번에 위치할 때까지 휠을 계속 돌립니다. 경추 1, 2, 3, 4. 오른쪽 화면은 경추 3번과 4번 사이의 횡단면입니다. CT와 MRI가 후중 인대고라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4분할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화면을 선택한 후에 CT의 세로면을 선택하고 두 번째 화면은 CT의 횡단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면은 MRI T2 세로면을 선택하고 마지막 화면은 MRI의 T2 횡단면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화면을 선택하고 CT 세로면이 척수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마우스 휠을 돌립니다. CT 횡단면을 선택한 후 여기가 경추 1, 2, 3, 4입니다. 가장 심한 경추 3번과 4번 사이로 이동합니다. CT 세로면을 보면 빨간 선이 경추 3, 4번 사이에 있고 MRI 세로면도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경추 3, 4번 사이에 고라가 상당히 자라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라가 많이 자라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MRI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CT는 주로 뼈를 보고 MRI는 주로 신경을 봅니다. 후중인대고라 진단은 그래서 CT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CT는 신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척수증, 저림, 시림, 보행장애가 있다면 MRI를 촬영해야 후중인대고라가 자라서 나타나는 원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조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지 조정 메뉴는 CT, MRI 등의 영상 종류에 따라 메뉴 내용이 바뀝니다.
먼저 CT 영상 화면을 선택한 후 메뉴에서 CT 본을 선택합니다. 후중인대구라는 인대에 뼈가 자라기 때문에 뼈 위주로 보면 좀 더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MRI 영상 선택 후 메뉴를 선택하면 CT와 다르게 보이고 메뉴를 선택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MRI 영상은 기본으로 보고 CT일 때만 CT 본으로 변경을 합니다. 2번은 측정도구입니다. 측정도구 중에 줄자를 선택해서 후중인대구라의 고라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세로면에서 고라의 종 크기를 측정하면 2.78cm가 측정됩니다. 다음은 횡단면에서 횡으로 측정하면 6.98mm가 측정됩니다. 아래 CT 화면은 4년 후의 CT 영상입니다. 고라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라의 종 길이는 3.56cm로 측정됩니다. 4년 동안 종으로 7.8mm가 자랐고 1년 평균 자란 길이는 1.9mm가 됩니다. 고라의 휭 크기는 9.04mm로 측정되고 4년 동안 약 2mm가 자랐습니다. 1년 평균은 약 0.5mm로서 환호 평균 0.2에서 0.4보다는 고라가 빠르게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를 주기적으로 촬영해 놓으면 내 고라의 평균 자라는 속도를 예측할 수 있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레디언트 디컨뷰어 선택이 한 가지 이유가 CT 영상을 3D로 볼 수 있는 기능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세로면을 선택하고 3D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3차원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경추 모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횡단면을 선택한 후에 보여주는 3D 영상입니다. 안에 보이는 이것이 고라입니다. 수술 후의 세로면을 선택하고 3D를 클릭합니다. 3D 화면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뼈를 자르고 벌린 후에 금속을 덧대어 나사로 고정을 했고 수술의 모양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횡단면을 선택한 후 3D를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특별한 기능으로 본 BW를 선택하면 뼈 위주로 볼 수 있고 고라가 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지금 안에 보이는 것이 모두 고라입니다. 여기가 경추 3, 4번 사이의 고라로 고라가 엄청 크게 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 금액 없이 이렇게 3D를 볼 수 있습니다.